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우리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이 총 배점이 40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가 나오는데,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그랬어요. 표 1번 그러면 버스 운행 시간표하고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 시간과 정류장의 개수, 정류장 수, 이거를 이용해서 도착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정류장 수가 이제 몇 정거장인지 그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착 시간을 구해라. 그건데, 그때 이제 도착 시간은 출발 시간에다가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 4분이래요. 한 정류장당 4분씩 소요가 된다. 그거요. 그럼 얘는 이제 6개니까 정류장이 6개고 정류장당 소요되는 시간이 4분이니까 6, 4, 24 해서 24분 뒤에 도착하겠죠. 그럼 출발 시간이 7시니까 7시 24분에 도착하겠네요.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time이라는 함수랑 hour라는 함수, minute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정류장 개수 곱하기 4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4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결과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일반으로 요걸 고쳐보게 되면 24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7시에다가 24를 더해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24라는 거는 이제 24분이다 해서 분에다가 더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시간 형태로 들어있으니까 우리 hour라는 함수를 가지고 시간을 여기서 꺼내오면 될 거고 minut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분을 꺼내와요. 꺼내온 다음에 여기서 구한 24분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시간 형태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time이라는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시간 형태로 나타낼 거니까 time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거 구해야 되겠죠. 자, hou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시간 꺼내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minute이라는 요 함수, minute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분을 꺼내 달라.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 시간에서 분만 꺼내 오세요. 분만 꺼내 온 거에다가 이제 더해줘야죠. 뭘 더해라? 정류장 수. 정류장 수 곱하기 4한 거, 4분한 거. 그거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정류장 수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얘 찍어주고요. 곱하기 이제 4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분인지 그게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겠죠. 해서 정류장수 곱하기 4분한 거 그거랑 원래 있던 시간에서 분 꺼내 온 거랑 서로 더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을 계산해 주겠죠. 계산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초 찍어줘야죠. 초는 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0초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7시 24분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체육인들 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도착 시간을 시간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time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한 거고 time이라고 썼으면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거, 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초에 해당하는 거 찍어줘야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이 출발 시간에서 시간, hour, 시간에 해당하는 거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시간에서 분을 먼저 꺼내와요. 분에 해당하는 거 minute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오고 거기다가 이제 정류장수가 6개니까 정류장수 곱하기 4분 해달라. 왜? 정류장당 소요되는 시간이 4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을 분에다가 더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분인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영업사원 실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 그럼 우리가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몇 등인지 그 순위를 구하면 되겠죠. 순위를 구해놓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다. 4등부터 6등까지는 보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에다가 표시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 순위부터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랭크, 자, 랭크 EQ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 실적 첫 번째 사람 거 찍어주고요. 이 사람이 이 전체 데이터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 걸 구하든 간에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이곳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2등이래요. 그리고 체육연도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얘 지금 1등 맞죠? 얘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등이요. 얘가 4등이요. 그럼 등수 정상적으로 다 구했죠? 구해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등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수인지 보통인지 노력인지 이걸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한 순위가 1등부터 3등이냐 그럼 우수다. 4등부터 6등이면 보통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랭크해서 순위 구한 거 있죠? 이거 좀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 써보자고요. if 만약에 자 컨트롤 V 내가 구한 이 순위가 이 등수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쓰게 되면 등수 구한 게 3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죠. 그러면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3등은 나올 거고 3보다 작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같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1등부터 3등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1등부터 3등까지냐? 3등까지면 뭘 출력해라? 우수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4등부터 6등인지 남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if 함수를 써서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구한 이 순위가 이번에는 6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6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6등 나오겠죠.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그리고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제 5등도 나오고 4등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위부터 6위 그거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보통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수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노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쌍따옴표 찍고 노력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if 2번 열었으니까 가로 2번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아까 우리 2등이었으니까 우수가 나온 거 맞고요. 그 밑에 건 이제 4등이니까 보통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8등이니까 노력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1등이니까 우수가 나오고 그 밑에는 3등이니까 우수가 나오겠죠. 그 밑에는 7등이니까 노력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6등, 5등이니까 우리 보통하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한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1등, 2등, 3등 그거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해놓고 6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6등, 5등, 4등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1, 2, 3등에 해당하면 우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4등, 5등, 6등이냐? 그러면 보통 출력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조건 노력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식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표 3번 좀 보자고요. 자, 표 3번 보니까 지금처럼 표 3번이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예매 현황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문제 보니까 이제 장르가 코미디인 그 영화 중에서 그랬어요. 그럼 장르가 액션인 거 빼야죠. 코미디인 것만. 코미디다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이 세 가지의 예매량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거요. 예매량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을 여기다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D썸이다, D에버리지다, D맥스 요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지금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전체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고 계산열 찍어주고 컴마 찍고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조건이 장르가 코미디다 그거죠. 장르가 코미디다 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찍을 수가 없죠.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장르가 액션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2의 23번부터 2의 24번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장르라는 제목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코미디도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조건 범위로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는이라고 써주고 D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에버리지라고 쓰고 전체 범위 컴마 뭐의 평균 구해라. 예매량이 지금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네 번째 열에 있는 것들의 에버리지 평균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장르가 코미디다 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average라고 쓰고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 컴마 조건이요. 그래서 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쓰라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 복사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재고 현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량이 가장 적은 그 제품의 재고량을 제2의 24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가장 적은 거, 그러면 지금 판매량을 봤을 때 가장 적은 게 지금 417이죠. 이 417을 구한 다음에 이 417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이 가장 적은 그 제품의 재고량이 지금 83개죠. 이 83하고 이걸 이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vlookup이라는 함수랑 small이라는 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small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매량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판매량에서 가장 적은 그 개수부터 좀 세보자고요. 그래서 small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어디에서 이 판매량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적은 그 판매량이 나오겠죠. 해서 엔터 쳐서 봤더니 417개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417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재고량을 출력할 거예요.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 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vlookup에서 이 스몰에서 구해놓은 거 이 값을 찾아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우리 vlookup에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잡을 때 이만큼을 잡아야 됩니다. 자, 417 찾아라. 어디에서? 이만큼을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재고량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써야 돼요. 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요 스몰이라고 쓴 거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자, vlookup이라고 써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 뭘 찾을 거예요? 아까 우리 스몰로 구해놓은 거 있죠. 이 가장 적은 값, 판매량의 가장 적은 값을 찾아주세요.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재고량이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때 이제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뒤에다가 fals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83하고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량이 가장 작은 그 값을 여기서 먼저 구하고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걸 찾아요. 찾은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요 두 번째 열에 있는 재고량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써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vlookup을 쓸 때 보통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잖아요. 요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vlookup에서 참조 범위를 잡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오게끔 그렇게 범위 잡아야 돼요. 우리가 small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해놓은 게 판매량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찾을 거기 때문에 참조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5번이 이쪽에 있죠. 자, 표 5번 좀 보자고요. 표 5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수강 코드라는 게 있대요. 수강 코드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가 1이냐? 1이면 워드다. 2이면 컴할 1급이다. 3이면 컴할 2급이다. 이거를 수강 과목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choose라는 함수랑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수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오면 되겠죠. 그 꺼내온 게 1이면 워드라고 출력해라. 2면 컴할 1급이라고 출력해라. 3이면 컴할 2급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left라는 함수요. left라고 써주고 이 수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채우기 했더니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온 게 지금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 2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거 출력해라. 1이면 첫 번째 있는 거 출력해라. 3이면 세 번째 있는 거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주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추주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레프트에서 나온 그 값만큼 그 값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해라. 만약에 레프트에서 나온 게 1이면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워드라고 출력하면 되죠. 만약에 레프트에서 구해온 게 만약에 2면 컴알 1급이라고 출력하고 만약에 레프트에서 구해온 게 만약에 3이라면 컴알 2급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컴알 1급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2니까 컴알 2급이 맞죠? 그 밑에 거는 1이니까 뭐가 나오면 돼요? 워드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3이니까 컴알 2급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거는 2니까 컴알 1급이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우게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주라는 함수 써서 지금 우리가 쓴 식이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추주라는 함수의 기준을 보면 레프트에서 꺼내온 그 번째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라. 그때 레프트에 꺼내온 게 1이면 워드라고 출력하고 2이면 컴알 1급을 출력하고 3이면 컴알 2급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평이하게 나온 그 정도입니다. 해서 이 문제 쭉 풀었을 때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모르겠다 그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